비타민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기보단 하여튼 비타민 A하고 뭐 카로틴하고 레티놀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카로틴 이제 얘기하기 전에 카로틴 기능이랑 비타민 A 기능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라고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나 카로틴은 이제 뭐 붉은색이나 뭐 주황색이나 노란색, 과일과 채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동물들은 비타민 A를 간에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에 비타민 A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비타민 A의 기능은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일단은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비타민 A는 피부, 점막, 피부 점막을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1번, 3번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이 어떤 기능이냐면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피부 점막은 외부와 우리 몸속을 경계시키는 경계막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것이 우리 몸에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을 피부와 점막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력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의 성장하고 발달에는 비타민 A가 필요하다. 세포는 비타민 A가 없으면 성장, 발달, 분열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없으면 세포 분열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그 영양소가 비타민 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아까 점막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점막은 아까 우리 그 경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계면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막에서는 점액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항상 미끈미끈하고 이제 끈적끈적 이렇게 한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안이나 뭐 기관지나 폐나 위나 우리 몸속 기관들은 전부 다 점막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다 촉촉하고 미끈미끈해요. 근데 그거는 점막이 점액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이거든요. 점액이라는 물질을 생성 안 하면 점막이 피부처럼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안 좋냐면 그 점액을 생성해야지만 우리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잖아요. 그때 그 점액이 풍부해야지만 침범을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점액이 생성되지 않고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로 우리 그 몸속으로 세균 바이러스가 바로 침입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점막에서 점액을 잘 그거 생성해야지만 우리 점막에는 섬모라는 게 있어요. 섬모, 털. 그래서 우리가 코에도 코털이 있어서 큰 것은 걸러주고 배출해주잖아요. 그 점막에도 섬모라는 털이 있어요. 진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털이 있는데 그 털이 우리 그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털이 빗자루질을 해준대요. 계속 1초에 12번 정도 빗자루질을 해줘가지고 우리 밖으로 배출하게 하는 거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이제 쓸어 넘겨주면 그걸 이제 배출하게 가래나 이런 형태로 배출하게 해주는 섬모가 있어요. 근데 점액이 생성이 잘 안 되면 섬모가 다 죽는데요. 그럼 빗자루질 해주는 애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역에도 그 감염성이 되게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 뭐 마스크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마스크가 이제 크게 이제 우리 그 막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속 그 점막과 섬모, 그 점액과 섬모가 잘 생성돼 있으면 그 들어온 그 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우리 몸에 이제 침범을 하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점액과 섬모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점액이 풍부해야지만 섬모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액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비타민 A가 꼭 있어야 돼요. 비타민 A가 없으면 점액이 생성이 안 되고 말라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A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그래서 비타민 A가 있어야지 점액이 촉촉해지고 우리 몸 방어력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더블 X에도 이 비타민 A와 카로티노이드가 들어가 있긴 한데, 더 추가로 요즘 같은 때 먹어야 되는 게 카로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식약청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눈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점막이잖아요. 점막. 눈도 하면 미끈미끈하고 촉촉하고. 여기도 점액이 잘 생성돼야지 눈이 되게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눈이 그 점액이 생성이 안 되고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눈 뜨고 뭐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지만 뻑뻑한 상태로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면 그 점액이 없으면 아까 그 세균 침입도 되게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염이 되게 잘 일어나요. 점액이 생성이 안 되면. 그러면서 안구 건조증이 나중에는 이제 염증으로 이제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눈 건강을 나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WHO에서는 안구 건조증. 그 안구 건조증에는 비타민 A만큼 좋은 게 없대요. 왜냐하면 그 점액을 계속 촉촉하게 생성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야맹증은 우리가 그 밝은 데서 물건을 볼 때는 빛이 있으니까 시각이 잘 형성이 되는데 어두울 때는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빛을 끌어모아서 그거 사물을 인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빛을 끌어모으는 애가 뭐냐면 로놉신이에요. 로놉신. 그래서 로놉신이 그거 우리 몸에서 눈에서 잘 만들어져야지 어두운 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놉신 만들 때 비타민 A가 없으면 그 로놉신이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 밤에 볼 때 잘 안 보인다는 거는 로놉신이 생성 안 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밤에 잘 본다는 사람은 내 눈에서 로놉신을 잘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료는 비타민 A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우리의 눈 시력 생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그 눈 시력 상실 있잖아요. 시력 상실. 이게 시력이 자꾸 이제 나빠지는 데는 비타민 A를 이렇게 뭐 당뇨병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시력이 어떤 원인에서든 상실이 되겠죠. 이때 비타민 A를 줬더니 시력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향상이 되더라.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기들 같은 경우에 시력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비타민 A 부족이나 오메가3 부족일 가능성이 되게 크대요. 그래서 아기들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비타민 A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비타민 A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산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고 이제 면역력 강화를 이제 보시면 일단 아까 비타민 A는 세포 분열하고 그 성장할 때 되게 필요한 영양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혈구, 면역세포 성장, 분열, 활동할 때도 비타민 A가 되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는 백혈구 활동을 높여서 그 백혈구의 세포 성장, 분열을 다 막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점막 면역도 강화해주고 내 몸속 면역 세포들도 강하게 해줘서 요즘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상피세포, 피부 점막을 되게 건강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바르는 화장품이 레티놀이 비타민 A잖아요. 그래서 그 바르는 비타민 A도 우리 피부 세포를 분열을 잘 시켜서 콜라겐 뭐 이런 거를 잘 분열시켜서 탄탄하게 해주거든요. 피부 구조를. 우리 먹는 레티놀은 카로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A를 먹으면 바르는 거와 똑같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겠죠. 피부에. 그래서 비타민 A는 그 항산화 역할을 하니까 일단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멜라닌 색소도 그거 자극을 받지 않아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비타민 A는 세포 분열, 피부 세포 분열도 되게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이런 거 이렇게 콜라겐이 그거 분해되는 것도 막아주고 콜라겐을 잘 생성시켜주니까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는 레티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카로틴 플러스를
이제 뭐 드셔주시면 훨씬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하나 자료를 찾았는데 여기 이제 80세 할머니 팔 안쪽에 이제 레티놀, 비타민 A를 바른 거죠. 레티놀을 발랐더니 이게 4주 지나면서 주름이 눈에 띄게 없어졌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한 뭐 몇 주인가? 하여튼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팔뚝안을 이제 봤더니 훨씬 주름이 하나도 없어졌죠. 거의 다.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 드시고 레티놀 바르시면 이런 주름에 되게 효과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멜라닌 색소도 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갈색점, 우리 노인 생기면 노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그런 점들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비타민 A는 항산화 역할이 크기 때문에 혈관도 항산화 시켜준다는 거죠. 지방이 산화하면 가산화 지질이잖아요. 가산화 지질이 혈관벽에 붙어가지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동맥경화, 심근경색 같은 이런 데도 이제 되게 좋다는 거고, 일단 우리가 건강하려면 혈액이 맑고 혈관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제일 우리 건강의 기본이 비타민 A, 카로틴 플러스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성장하고 뼈 이런 게 정말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성장이나 뼈, 치아 이런 세포 분열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비타민 A를 먹으려면 당근을 잘 생각하시잖아요. 당근을 드시려면 기름에 볶아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게 비타민 A 권장량이 당근 반 개를 기름에 잘 볶아서 껍질 벗기지 말고, 이 카로틴도 껍질에 다 있대요. 그래서 껍질 벗기지 말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볶아서 아기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기들이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미네랄, 뉴트리키즈 같은 거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아기들 경우에는 감염력 질환이 되게 심하잖아요. 맨날 감기 걸리고 아까 점막, 섬모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비타민 A고, 성장, 뭐 뼈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비타민 A고, 면역세포 분열할 때도 비타민 A이기 때문에 카로틴 플러스가 아기들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른들한테 또 이렇게 비타민 A를 먹여봤더니 뇌에도 항산화가 일어나서 이런 인지 기능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간으로 계속 드실 때 이거는 이제 실험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 말고도 비타민 A는 시각 기능, 우리 DNA가 이렇게 복제될 때도 필요하고, 면역일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 만들 때, 피도 적혈구도 세포니까 뭐든 다 필요한 거예요. 항산화 작용도 필요하고. 특히 여기 배아 발생과 생식은 임신 때도 진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임신부들은 우리가 보통 비타민 A에 대해서 이런 순기능을 잘 생각하지 않고 역기능을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비타민 A를 먹어서 독성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임산부들도 비타민 A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아기 가졌을 때 그랬고. 근데 보통 이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A는 임산부 태아한테 너무 필요한 성분인 거죠.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장량만큼만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타민 A가 임신 때는 더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영양 기준량이 뭐 하여튼 남자가 750이고 여자는 600으로 남자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너무 작게 섭취하고 있대요. 무서워해서 그런지 여기 보면 반밖에 섭취를 못 한다는 거죠. 권장량의 반. 그러니까 되게 작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가 비타민 A래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으로 알고 있었지만 비타민 A가 제일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부족한 영양소고, 그래서 부작용 생각하는 것보다는 순기능을 생각하셔가지고 더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비타민 A랑 카로티노이드랑 레티놀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인 이게 비타민 A는 동물한테 많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고, 과일이나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가 있대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하면 그거 비타민 A로 전환이 된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A는 지용성이에요. 근데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지용성은 많이 쌓이면 비타민 A는 독성이 있을 수 있지만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독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베타카로틴 상태로 먹으면 비타민 A 필요할 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그거 전환 안 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물질로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비타민 A를 많이 먹었을 때 폐암 발생률이 높았다. 이런 기사들 많은 게 그게 뭐냐면 비타민 A로 장기간 고용량, 아까 권장량만큼으로 실험을 안 하고 고용량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베타카로틴 상태, 그 천연 과일과 채소 상태에 들어있는 걸로 카로틴 상태를 흡수하면 절대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카로틴 상태로 먹는 게 제일 안전한 비타민 A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가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카로틴 플러스는 베타카로틴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꾸고 축적은 안 되고 남는 거는 항산화로. 그래서 부작용 없이 안전한 흡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연 그대로. 그래서 뉴트리라이트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지키는 게 뉴트리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보다 안전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카로틴 플러스는 카로틴도 종류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카로틴 플러스라는 이게 그 명칭이 붙은 거는 카로틴 종류가 여러 개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주 원료는 이제 조류, 이 조류에서 추출한 베타카로틴을 주는 거고, 그 외에도 이 카로티노이드 종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부원료로 토마토, 마리골드, 아까 여기도 카로틴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코펜도 카로티노이드 종류고, 마리골드에 있는 루테인도 카로티노이드 종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고, 마리골드에 있는 루테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까 뭐 비타민 A, 뭐 카로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 되게 카로틴 플러스를 먹어도 이제 좋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베타카로틴 1mg이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이 카로틴 상태는 이제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그 고용량으로 많이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양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이제 그 인터넷에 찾아본 결과 15mg도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카로틴 플러스는 15알 먹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더블 X에 비타민 A도 들어가 있고 카로틴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비타민 A도 들어가 있고 카로틴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궁금해 했거든요. 왜 그냥 카로틴만 더 안전한 카로틴만 들어가 있으면 되지 비타민 A를 왜 넣었을까? 근데 사람마다 카로틴이 비타민 A로 전환하는 확률이 다 틀리대요.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카로틴을 먹으면 비타민 A로 잘 전환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타민 A로 전환을 못한대요. 그래서 비타민 A를 꼭 영양소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더블 X에 비타민 A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우리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고, 네. 이렇게 해서 요즘 같은 때 건강이나 뭐 하여튼 항산화나 염증이나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카로틴 플러스를 섭취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강하고 젊게 살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조미경 선생님은 하나 해주시면 깊이 있게